올해 초부터 금융주의 주가 강세의 그 배경이 됐었던 주인공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금융주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었던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는 어떨까요? 플러스 SM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네, 뉴스에서 금융주 오를 때 이분이 그 뒤에 계셨구나라는 생각 들면서 네. 일단 우리 주주분들이 반가우셨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설 바로 직전이었죠. 예. SM의 사회이사가 되셨어요. 예, 맞습니다. SM 경영진하고 저희가 그 1년 동안 사실은 좀 갈등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전격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화해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호적인 주주로 이제 남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우호적인 주주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될까요? 주가는 뭐 그럼요. 시장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는 게 네. 그 아마 우리나라 행동주의 역사상 사실은 이제 행동주의가 대부분 다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 SM에서의 경우에서와 같이 행동주의 투자자가 요구한 걸 그대로 다 받아주고 네. 이런 수준까지 사실 행동주의 펀드 대표가 그 이사로 들어가는 것 정도의 이런 합의안을 도출해낸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례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큰 용단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용단을 내려준 이제 SM 그 이사회 그리고 네. 경영진 분들께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사회이사 활동으로 SM의 또 밸류가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기대해봐도 좋겠죠? 예,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금융주의 이야기가 사실 제일 궁금해요. 예. 이게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 이야기가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됐지만 최근 연말연초 금융주 올랐을 때가 가장 크게 좀 화두가 된 것 같은데 예. 근데 일단 궁금합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예. 최근에 금융주를 이렇게 오르게 한 건지. 예, 그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업이 그 제 가치에 비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평가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원래는 월스트리트 룰이라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나가는 게 이제 소극적인 대응인데 이 행동주의 펀드 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이 저평가 요인을 해소를 해서 적극적 행동을 통해서 주주권 행사라든지 지금과 같은 뭐 미디어 캠페인이라든지 네. 이걸 통해서 이 기업에 요구를 해서 이거를 변화를 시켜서 가치를 올리는 그런 전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7대 은행의 배당 증액 관련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게 예.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게 아마 세계에서 거의 최초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행동주의를 하는 경우에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배경이나 문화를 알고 이제 잘 짠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은행들 이사회에게 저희가 이제 서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은행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왜냐면은 PBR 기준으로 0.3배 정도인데 네. 이게 해외 은행들은 1.3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저희가 봤을 때는 주주 환원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 예, 단기 순이익의 25%밖에 배당을 안 하는데 네. 그 해외 은행들은 64%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 이사회에다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정부 쪽에서 예. 금융사들, 특히 은행에게 음. 배당을 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런가요? 뭐 예. 이렇게 뭐 너무 배당 많이 하지 말고 예. 좀 유보를 해라, 예. 가지고 있어라 이런 쪽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배당을 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법적으로는 뭐 하여튼 그 금융당국에서 배당에 관여할 권리는 없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네. 결정할 문제이고 왜냐하면 100%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제 그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본 비율 규제라든지 네.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거 다 지키고 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건 지키고 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 다 내고 배당을 하자는 거고 이거는 주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사회가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걸 받아주지 않으면 네. 주주총회 주주 제안을 통해서 안건을 상정을 해서 배당을 주총 결의로 통과시키겠다는 거고요. 네. 그거는 법적으로 이미 통과되면 그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국에서 뭐 어떻게 아마 그 부분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와 네. 금융 당국에서의 움직임에 약간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인 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지금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 정부적으로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금융위원회에서 작년에
그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도 하고 네. 물적 분할에 대한 소수주주 보호도 도입을 했고 올해는 심지어 자사주의 의무 소각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혁신적인 조치들을 빠르게 취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의 열망이기 때문에 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는.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님도 작년에 11월 달에 그 직접 감독원장님이 외국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부르시고 네. 그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부르셔가지고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은행의 배당 그리고 주주 환원은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 네. 건전성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당연히 맡길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본인이 말씀하시고 보도자료까지 뿌렸어요. 금감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전혀 정부 기조나 이런 부분에서 배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순이익 무조건 50%라는 게 아니라 일단 다 포떼고 잣대고 뭐 이렇게 규율에 맞는 거는 다 다 맞춰놓고 하고, 예. 그 나머지에서 50%를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시장에서는 순이익 낸 거에 무조건 50%로 약간은 조금 더 과장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조금 명확하게 설명드리면 이 단기 순이익, 은행의 단기 순이익이라고 네.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자본 비율도 다 맞추고 그다음에 대손 준비금도 다 쌓고 네. 뭐 필요하면은 이번에 뭐 특별 대손 준비금이라는 제도도 도입하는 것 같은데 뭐든 하여튼 근거가 있으면 법과 규정에 따라 할 거 다 하고 세금 다 내고 남은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주의 몫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주주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면 이거는 이제 국영화를 시키거나 이제 민간 회사를 만들면 안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보통 금융주, 은행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좀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당을 더 높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좀 매력을 많이 느낄 수 네, 있겠네요.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순매수가 많이 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개주주서한 보내고 나서 네. 거의 외국인 기관 150군데 넘게랑 저희가 통화 및 뭐 이메일 및 150군데요. 예, 웨비나 등을 통해 가지고 네.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마 은행들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한테 수많은 서신과 지금 편지와 전화를 받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열광하면서 지금 주식 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앞서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은행주에 관련한 이런 움직임 속에서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좀 확신하시는지. 예, 저는 이제 너무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정말 좋은 회사가 많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갖춘 회사들이 너무 많고, 근데 되게 억울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부가에도 못 미치는. 그러니까 그냥 채소 투입한 원금보다도 싸게 거래가 돼요. 네. PBR이 1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PBR이 거의 4배가 되고요. 뭐 대만만 해도 거기도 중국이 언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의 2배에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우리나라의 코리아 대스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게 왜 심각한 이유는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주가가 충분히 제대로 평가받아야 적절한 그 원가의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 이 은행주는 특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예, PBR 0.3이니까요. 이 부분의 해소를 통해 가지고 아마 외국인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이게 한국에 퍼져 나갈 수 있겠다.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주로서 주총 자리에서 그럼 그 제안을 하고 뭔가 예. 법적인 움직임이 그 다음 행보인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1월 25일에 네. 한 이틀 전인데요. 그 만약에 은행 이사회들이 저희가 서한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월 10일에 네. 저희가 상법상 보장된 주주 권리인 주주 제안권을 통해 가지고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주당 현금 배당. 이제 이사회 결의안보다 더 높게 저희가 주총회 상정해서 표결로 통과시킬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주장하는 장기 자본 배치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을 또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네. 금융주가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뭐 오심지 예. 신고가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예. 걸 보면서 사실 금융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런 행보들을 쭉 보면서 그럼 나도 금융주에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네.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저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너무너무 쌉니다.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왜냐하면은 PBR 기준으로 뭐 0.3에서 0.37 된들 네. 그게 이제 한 배 외국 은행들이 1.3이거든요, PBR이. 저는 당연히 최소 한 배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이런 저희가 주장하는 이런 그 정책들이 제대로 도입돼서 실행되면은 충분히 더 잘 될 수 있고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요인은 결국에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투자 인식이 제고되고 옛날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관심이 없었다면 약간 공격한다고만 우리가 항상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분들도 해외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고 네. 서학개미 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갖고 계신 상황에서 이게 주식회사는 당연히 주주의 권리가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제고되면서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금융주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융주 SM 관련해서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님의 이름이 많이 거론됐는데요. 저는 더 궁금한 게 예. 어떻게 또 다른 기업이나 또 다른 산업 쪽에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쪽이 있는지. 예. 지금 일단 저희가 정해놓고 있는 뭐 그 다음은 없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SM이나 은행주를 보시면 아마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대상이 될지는 언제 조금 추정이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거죠, 컨셉이?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저평가. 예,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의 행동을 통해서 해소가 가능한 상황이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PBR이 0.1이다, 2다. 네. 근데 대주주 지분이 60%예요. 혹은 뭐 자사주 합쳐가지고 80%다. 이런 기업은 어차피 변화가 불가능해요. 네. 예, 주주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은행주 같은 경우나 SM 같은 경우나 이게 지분 구조나 상황상 이게 주주가 나와서 뭔가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변화가 가능한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저희 정해놓은 건 없고 네네. 주가가 오르면 못해요, 또 제 저희가. 눈빛을 읽으셨군요. 예. 제발 알려주세요. 이런 눈빛이었잖아요. 예, 주가가 오르면 못하기 때문에 네. 예, 하여튼 저평가된 기업들 많죠.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도 이 종목은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많은데 네. 그 종목이 또 우리 온라인이 움직여서 네. 제대로 된 가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댓글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대한민국 상장사가 북밸류를 정당하게 받으려면 시장 규모 자체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루 거래 13조 원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저희는 이제 대만의 경우로 봤을 때 PBR이 거의 2배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사실 대만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충분히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들이 정상적으로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사분들이 주주 환원도 정상화되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거기 때문에 네. 다시 거래 규모도 많이 회복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외국인들 지금 들어오는 거 보시면은 그거에 얼마나 파급력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가치 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좀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저평가 플러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가치 예. 투자 관점에서 어떤 점을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캐탈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캐탈리스트요? 캐탈리스트. 이게 뭐냐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만한 계기가 있을지. 계기? 예. 왜냐면 저도 대학교 때 가치 투자 동아리 했었고 가치 투자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르게 그 주주의 권리가 굉장히 보호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특별한 상황이 형성되지 않으면 가치주는 더 싸지는 계속해서 제가 그때 20년 전에 가치주라고 했던 회사가 아직도 가치주거든요. 가치주가 영원히 더 가치주가 되는 회사라 나라라 사실은 어려운데 다만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온다든지 좀 상황이 바뀌면서 재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주처럼 그리고 뭐 SM 같은 경우처럼 뭔가 해결 가능한 상황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같이 무조건 싸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바뀔 만한 상황이 올까? 뭐 M&A가 된다든지 행동주의 펀드 나온다든지 그런 가능성에 포커스를 두면서 투자하시면 네.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 대표님한테 메일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저평가 됐는데 이거 뭔가 바뀔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하고 대표님 혹시라도 예. 뭔가 못 보셨던 부분이 있을 수도 예. 있지 않겠습니까? 메일 보내도 됩니까? 예, 사실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예, 옵니까? 이런 회사 좀 봐주세요라고 많이 오고요. 네. 예,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1년에 진짜 하나 정도 할 수 있을까 좀 네. 생각인데 하여튼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심 가지고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이사, SM 사회이사가 된 이창환 대표의 SM 쪽에서 있어서의 행보 그리고 금융주 관련해서는 일단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전해질 겁니다. 관련해서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